여기에서 넘긴 다음에 그들이 슈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공간을 확보한 선수한테 넘기는 게 쿨루셉의 임무였어요. 하지만 개인기를 부리면서 파고들려다가 상대 수비에 막혔고, 이러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지게 됐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한테 2대1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강한 말들을 꺼냈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더 잘해야 한다. 사실 오늘 경기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점유율이나 패스 숫자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슈팅 숫자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아주 좋은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챙기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걸 결과물로 내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장면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토트넘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팀입니다. 여기에서 볼이 후방에 있을 땐 또 약간 달라지지만 최종 공격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2-3-5 형태로 바뀌게 돼요. 오늘 웨스트햄이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러한 최종 형태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에서 웨스트햄의 수비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슈팅을 허용하게 되면 바로 실점으로 직결될 수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선수들을 엄청나게 내리면서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따 경기 장면에서도 다루겠지만 최소 2명씩은 붙더군요. 그럼 이를 상대하는 토트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웨스트햄 선수들이 저 지역에만 몰려있을 수가 없도록 저 지역 바깥에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토트넘은 그 작업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정확히는 그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웨스트햄의 선수들을 위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크게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과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도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측면에서 브레넌과의 호흡을 통해서 최전방까지 볼을 전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이 있는 저 지역에는 아주 수비들이 빠글빠글 모여있죠. 심지어 위험 지역까지 볼이 올라오니까 중미들까지 싹 다 내려가서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때문에 우도기가 손흥민이나 쿨루셉이 있는 쪽으로 투입하긴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중미들까지 거의 센터백 라인까지 내렸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쪽 중미들한테는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딱 봐도 지금 호이비와 비수마한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발생됐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볼을 빼니까 호이비가 아주 자유롭게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볼을 잡고 있던 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패스를 시도할 수가 있게 됐다는 뜻이죠. 호이비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면 조금 앞으로 가서 직접 가마차기를 시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토트넘의 2-3-5 형태의 최전방 5명을 막기 위해서 웨스트햄이 무려 8명이나 최후방까지 내렸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호이비가 아주 위협적인 패스나 슈팅을 보여줬다면 그게 설령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웨스트햄이 호이비나 비수마한테 수비 숫자를 분산시켰을 거예요. 애들을 저렇게 냅두면 다음에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호이비의 선택은 그냥 옆에 있는 로셀소한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토트넘은 아까보다 거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웨스트햄도 다시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면서 공간을 더욱 없앨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기껏 만들었던 기회를 위협적인 장면으로 만들질 못한 채 끝내게 됐다. 토트넘이 저 위치에서 위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계속 이렇게 쭉 하고 내려서 토트넘 최전방 선수들만 잡으면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손흥민 쪽 잡겠다고 죄다 최후방까지 내려가면서 호이비와 로셀소한테는 순간적으로 공간을 좀 내준 상태죠. 아니 근데 여기에서 이걸 굳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인 손흥민한테 볼을 주더군요. 이건 웨스트햄이 쫙 하고 내린 게 정답이라고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호이비는 손흥민과의 2대1 패스를 노렸던 것 같지만 상황만 보면 웨스트햄이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진 공간에 들이미는 골이었으니까 기껏 손흥민이 뺏기지 않고 볼을 옆으로 빼냈음에도 이걸 성공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볼을 뺏기고 공격권을 내주게 됐죠. 문제는 중원뿐만이 아니라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어요. 측면은 쿨루셉과 브레넌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은 상대 측면 수비수가
앞으로 갔다가 뚫렸기 때문에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쿨루셰프한테는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쭉 하고 달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웨스트햄은 일단 그대로 뒤로 빠지고 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저 손흥민을 잡고 있는 센터백들 중 하나가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손을 앞으로 뻗은 채로 침투하는 중인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센터백 둘은 끝까지 손흥민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쿨루셰프이 무려 박스 코앞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볼을 몰고 올 수가 있었고 여유롭게 패스나 슈팅을 노릴 수까지 있게 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장면에서 쿨루셰프는 꽤 위협적인 패스까지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브레넌한테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상대 5번인 우측 측면 수비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중앙에 있는 로셀소 때문에 약간 브레넌과 거리가 있어서 브레넌한테는 정말 괜찮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브레넌의 슈팅이 그대로 풀백한테 막히면서 이 기회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까 중원에서 날린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았지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지 못했다. 이 손흥민의 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웨스트햄은 쿨루셰프이 끝까지 밀고 들어오건 말건 손흥민만은 무조건 막겠다는 스탠스였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간을 확보한 윙어 쪽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브레넌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방금 장면에서 나름 괜찮았지만 쿨루셰프도 아쉬운 모습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측면에서 쿨루셰프이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웨스트햄 센터백들은 쿨루셰프를 막는 것보다 중앙에서 들어오는 손흥민만 잡고 있었어요. 괜히 쿨루셰프한테 분산되는 것보다 손흥민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게 훨씬 덜 위협적이란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쿨루셰프한테 붙을 수 있는 건 뒤에서 달려오는 상대 윙어뿐인데 쿨루셰프이 한번 접으니까 그대로 벗겨져 버렸어요. 달려오는 방향과 속도 때문에 쿨루셰프이 접는 것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선택은 중앙에서 들어오는 비수마나 호이비한테 넘기는 겁니다. 웨스트햄이 와장창 내렸기 때문에 이 둘한테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쿨루셰프한테는 그러한 패스를 보낼 수 있는 여유까지도 있는 상태였죠.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쿨루셰프이 볼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뒤에 있던 상대 풀백이 앞을 잡고 있는 중인 거예요. 동시에 비수마와 호이비도 쇄도를 하고 있는 타이밍에 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쿨루셰프로부터 볼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질 못했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쿨루셰프이 그냥 뒤로 볼을 뺄 수밖에 없었고 웨스트햄은 다시금 완벽하게 수비 조직을 재정립한 상태로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방금 쿨루셰프한테 주어졌던 공간적인 여유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전개가 됐죠.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넘겨주지 못하고 질질 끌면은 기회가 날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좀 더 확신을 갖고서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 장면에서 쿨루셰프는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웨스트햄은 중앙에 있는 손흥민만 둘로 막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양 윙어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볼이 간 다음에 풀백 하나 정도로만 막으러 가도 됐고 실제로 토트넘의 윙어들은 그들이 만들 수도 있었던 기회들을 모두 이상하게 처리하면서 웨스트햄의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지금도 웨스트햄이 쫙 하고 내려서 골대 앞쪽만 딱 하고 막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쿨루셰프는 여기에서 중앙에서 손을 들고 있는 비수마나 포로한테 넘기면 됐습니다. 여기에서 넘긴 다음에 그들이 슈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공간을 확보한 선수한테 넘기는 게 쿨루셰프의 임무였어요. 하지만 개인기를 부리면서 파고들려다가 상대 수비에 막혔고 이러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억지로 크로스를 올렸지만 당연히 여긴 웨스트햄이 엄청난 숫자를 통해 수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통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토트넘은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질 못하면서 결국 후반에 기회를 살린 웨스트햄한테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본 토트넘 팬분들께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되어버렸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